지수함수부터 내용 정리를 하고 지수 함수 방구등식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빈이 좀 질문 좀 더 받고 그러도록 좋아요. 하죠. 자, 오늘 지수함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죠. 오늘의 방청객은 조민호하고 이태민이에요. 5일. 자, 이 지수함수가 살고 1등 2등 그런밖에 없거든. 지수함수가 지수를 함수로 갖다 쓴다 이렇게 되죠. a가 양수이고 a가 1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 노베이스 아니니까 바로 얘기를 할게요.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그림 자체를 그릴 때요 0,1 정점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게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점점 0에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근접당하는 직선, 처음에 유리함수에서 배웠었는데 그 직선을 우리가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이게 0,1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게 0하고 1 사이에서는 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정의역이요.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 이 별다른 제한 조건 없으면 x가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그런 다음에 치역,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0을 제외한 모든 양수들은 다 함수값이 찍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양의 실수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통틀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정점하고 정근선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세 상관없이 지나는 점 A의 영승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0,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근선이라고 하면은 점점 근접당하는 직선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둘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없어 이거 x 붙어있는 거 없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x축이에요. 그러면 y는 0이라고 주로 많이 적기도 하죠. 이게 가장 기초 내용이에요.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데 평행 이동에서 지수함수에서 좀 특별한 게 있긴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얘 같은 경우에 a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정점 이게 0 되게 하는 게 m이죠. 그런데 조심해요. n이 아니죠. y좌표가 m 플러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보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다? y는 n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점과 정근선인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예를 들어서 2에 x-2 빼기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점 자체가 2,0이네요. 정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정점하고 정근선을 위주로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0,0을 지나네요. 2,0을 지나네요. 그럼 2,0이니까 뭐 대략 그림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그려보면 3분의 1에 여기서 x 플러스 3에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정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0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3이고요. 3분의 1의 0승 1이죠. 1에서 4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y는 4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3, 여기 5라는 점을 이 점을 지나고요. 그러면 여기 y는 4라는 게 하나의 정근선이니까 이 그림 자체는 지금 21보다 작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 뭐냐? 여기서 이거 자체도 앞에 k배가 붙어 있어도 즉 실수배가 되어 있어도 얘도
x축 평행 이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여름에 다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옛날에 2005년 9월에 치러진 평가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y는 3 곱하기 2의 x는 2의 x를 평행 이동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거인데 순간 좀 벙찌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3의 1이다. 그러면 3의 로그 2의 2니까 얘는 체인지에 의해서 2의 로그 2의 3승이다.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거를 이렇게 3배 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 k의 ax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k라는 거를 어떻게 봐요? k의 1을 k의 로그 a의 a 이렇게 봤다고 치면은 얘 자체를 또 체인지를 쓰면 a의 로그 a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으로 생각을 하면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함수가 a의 x승을 마이너스 로그 a k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 y 축으로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정점과 점근선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a, x승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영향을 준다. 평행 이동하고 관련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제가 그때 여름에 말을 했던 정리 내용이었는데 이 함수가 k, a,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얘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오로지 하나이죠. 뭐예요? y는 n. 이거 하나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언급을 많이 했고 자세한 거는 제가 겨울방학 때 1월 첫 주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또 밤에 열심히 이제 1학년 때 교재는 다 작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수업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여러분들 거 교재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없앴어요. 세화여고하고 상용고 킬러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사고등학교. 여기는 저기 있어요. 자, 보시면은 복태도 난이도 좀 낮추려고요. 1시간 동안 국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련 안 되는데. 그 아이들 6시부터 10시라 복태를 제가 늦을 리가 없잖아요. 6시부터 10시. 그 아이들 라인업을 보니까 10시 수업이면 한 절반은 안 와요. 참 걔는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층 이동 한번 볼게요. 이게 AX인데 얘 같은 경우를 무엇이에요? 그래요. 좀 관점을 새롭게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를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이게 A의 마이너스 X죠. 근데 이게 표기법이 좀 다양하죠. A분의 1의 X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억지로 본 다음에 이 둘이 Y축 대칭이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 자체를 x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x축 대칭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x, y에다 둘 다 음수를 붙이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원점 대칭인 거죠.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아니면 마이너스 a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조악한 수준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것저것 자세한 거는 지금 뭐 시간 여건상 하기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식을 보고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칭이니까 거리가 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y축 대칭 관계니까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또 같다. 이런 얘기를 다 드려볼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대칭 이동까지 그래프 내용이고요. 그래프에서 가장 굵직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해당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대표 유형이 이거 우리가 19개네요. 다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예, 283번부터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승빈이 늦게 와가지고 남을 명분은 충분하죠. 어차피 내일 놀 테니까. 또 이거 그냥 다시 들어. 아니야, 제 그 정도는 아니야. 제 센 대표용을 들어야 될 수준은 아니야. 형 나랑 공통사를 공부하자. 그런 말 저 부정타니까 하지 마요. 자, 보세요. fx가 둘 다 질문 다 받았으니까 대표용만 듣고 가요. 예. 너는 어차피 둘 다 영상을 볼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희만 안 볼까요? 자 보세요. 또 너무 팩폭하지 마요. f-m은 여기 자체에서 fn분의 1이니 자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a-m승이 a-m승분의 1이니 얘 기억 맞습니다. 이음 볼게요. f3m이라고 하면은 a의 3m이고 이거 자체가 am의 3승이니까 fm의 3승이다. 얘 맞습니다. 이음도 맞아요. 자, 디귿 볼게요. 자, fmn이 fm 더하기 fn이니 라고 하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 둘이 같다고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죠. 아하.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런 다음에 28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웬만하면 로그 함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가 ax 이렇게 돼가지고 f2가 9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fx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제곱이 9분의 1이고요.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3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함수 자체가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가볍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f-4라고 하면은 a의 마이너스 4고 이게 3분의 1에 마이너스 4니까 81이니까 틀렸죠. 니은 봅시다. 마이너스 1,3을 지나니 f-1이라고 하면 이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3. 니은 맞습니다. 디귿 x축이 정근선 맞아요. 리얼 x 증가하면 y는 감소하죠. 2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92번 볼게요. 함수가 y는 4의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명령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4의 2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럼 4의 2x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16 곱하기 4의 2x 플러스 16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니까 m 자체는 마이너스 1이고요. n 자체는 몇이다? 16이요. 따라서 둘이 더하면 답이 1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298번이요. 자, 29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생긴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자체가 fx가 a의 x승이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b가 뭔지 모르죠? c도 몰라요. 왜냐? a를 모르니까 좀 막막하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FB라고 하면은 2고요.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A의 B승이 2예요. 자, 그런 다음에 F의 C승은 6이래요. A의 C승이 무엇입니까? 6.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는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F 2분의 B 빼기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A의 2분의 B 빼기 C 이렇게 되잖아. 그럼 A의 B 빼기 C의 2분의 1승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을 나누면은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의 2분의 1승이니까 답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답이 2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304번은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는 이유가 이거 왜 이렇게 풀죠?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자,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 뭔 소리냐면 이거 그냥 지수로 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된다고 봐요. 근데 지수 함수를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거의 대소관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2의 2분의 3이고 0.5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2의 3분의 1이고 얘가 4의 3분의 1이에요. 2의 3분의 2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상황에서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A, C, B 답이 3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기본이 되는 함수, 프레임이 되는 함수를 fx를 2의 x를 하자. 그러면은 a, b, c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 fx에서의 함수값으로 볼 수가 있다. 가령 3분의 1 같은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이 무엇이다? 그 값이 b다. 맞아요? 3분의 2라는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이 c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그 값이 a더라.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애들의 반응은 왜 굳이 저걸 저렇게 풉니까? 이러는데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프를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알아는 둡시다. 아시겠죠?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정의형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래요. 자, 함수가 y는 뭐 엄밀하게 엄청 열심히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의 최대값이 1이래요. 자,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함수는 사실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1에서 최대인 게 자명한 거잖아.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의 2승 플러스 k가 4 플러스 k인데 이게 몇이다? 1. k의 정체는 마이너스 3. 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인 상황에서 주어진 함수가 2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래요. 이게 x가 몇에서 최대값을 갖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합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2의 x에다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이 함수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린다는 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2의 x승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함수가 지금 증가하니까 저 지수에 해당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의 대소관계가 이게 크면 전체 함수가 합성함수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는 할만해요. 제일 중요한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x는 2고요.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쯤에 1이 있겠고요.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6이죠. 맞아요? 자,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x가 몇에서 최대값 같냐 이러는데 a의 정체는 마이너스 1이고 b의 정체는 2의 6승 6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이 4번 63입니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317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어진 함수가 4x 빼기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라고 합니다. A에서 최대가 B 나오고 C에서 최소가 D 나올 때 A, B, C, D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같은 형태가 반복될 때 치환이라는 걸 하죠. 근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치환을 하면 우리가 범위가 반드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인 거지 t라고 내가 편의상 치환을 했죠. 그래서 식 자체를 t제곱 빼기 2t 플러스 3이라고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노베이스가 아니라 1회차가 아니라 2회차다 보니까 적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함수가 2의 x라는 게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서부터 2까지 긁어낸다면 t라는 거의 범위 자체는 2분의 1부터 t가 4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세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떻게 제한이 되냐? 대칭축이 1인데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3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왜 2분의 3 밖에라는 표현을 썼냐면 4는 여기나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4 넣으면은 16, 8, 8, 11이고요. 1 넣으면은 여기 자체가 2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t가 4에서 최대값 b인 거죠. b는 11이에요. t가 1에서 최소값 d죠. 그거는 2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t라는 거는 내가 편하자고 도입한 문자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값이죠. 즉 t가 4라는 것은 이게 2의 x잖아요. 따라서 a의 정체는 뭐다? 2. 그런 다음에 얘가 2의 x라는 방정식을 다시 한번 또 푸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c는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 자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d를 빼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2 더하기 11 더하기 0 빼기 2니까 답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요. 자, 그런 다음에 320번은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살짝 옛날 여름방학 리뷰 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 시험 범위여서 오히려 얘기가 좀 편할 수 있겠는데요. 자, 겨울에도 다시 한번 다룰 생각이고요. 자,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a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이 함수를 하나의 fx라 하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반드시 산술 기하에 의해 얘네들이 양수니까 맞아요? 산술 기하에 의해서 2의 루트 a의 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니까 2예요. 맞아요?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 항상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제가 개형을 알려드렸었는데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여기하고 서로 y축 대칭의 함수를 두 가지를 그려서 둘이 더했다고 치면은 대략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 이어서 그림이 우함수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원래 함수와 같으니까 이 함수는 y축 대칭, 소위 말해 우함수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저거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있었죠. 자, 봅시다. a의 x 빼기 a 마이너스 x 이거를 함수 fx라 하면은요. 이거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나와요. 왜요? 라고 하면은 자, 봅시다. ax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a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러면은 빼면은 이게 a 마이너스 x입니다. 빼면은 이게 양수 음수 0 해가지고 그림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긴다고 했었죠? 겨울에 또 다룰 거예요.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걸 내겠습니까? 이걸 내죠. 실제로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걸 먼저 냈어요. 좀 너무 내신틱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내신에서는 320번처럼 치환을 해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번이요. 자, 6 곱하기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빼기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t라 하자. 그럼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는 2 이상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받겠느냐? 6t 빼기 자, 이 식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9의 x 더하기 2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가 t 제곱이더라. 그러면 얘가 t 제곱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2차 함수로 바뀌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더라. 자, 그런데 지금 대칭축 자체가 t가 3인데 가능한 수치예요. 왜냐? 치환을 해서 t의 범위가 무엇이다? 2 이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 이상이니까 3을 넣어도 괜찮다 이거죠. 그럼 3 넣으면 답이 1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이 4번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절반 정도 돌았는데 자,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는 지수 방부등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말로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는 정확하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당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대응되니까 a의 fx하고 a의 gx하고 같다는 말 자체는 서로 필요 충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하고 뭐가 같다? fx와 gx가 같다. 그런데 로그 방부등식과 다르게 저 함수값이 저 fx나 gx가 양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밑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스타트 3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의 x는